이 집은 34평형 구축 아파트라 그런지 올드한 느낌이 많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집 자체가 전혀 확장이 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방 두 곳을 확장해서 탁 트인 시야감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른쪽 보면 화이트, 정면을 보면 스톤, 좌측을 보면 우드, 즉 현관에 3개의 색상을 잘 조화를 시키기를 원했어요. 더군다나 질감이 있는 그런 느낌, 그냥 단순 도배, 페인트가 아닌 질감이 있는 느낌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른쪽까지 질감이 있는 걸 하면 너무 번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트 화이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좌우 상부 몰딩을 없애서 요즘 트렌드인 아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하부를 띄워서 신발이나 그런 수납 공간을 더 할 수 있고 그 밑에 조명을 넣어서 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바닥은 현관문과 일체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스톤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관에는 거울이 있어야 조금 편리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동그란 거울이나 타원형 거울은 조금 식상해서 공룡알 거울로 시공을 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현관을 지나면은 복도 부분입니다. 복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너무나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멍도 뚫려 있고 정면에 쭉 가는 길에 좌우로 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깔끔한 라인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라인을 맞춰만 버리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일단 전체 벽면을 재시공을 해서 이제 히든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히든 도어를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쪽 면은 질감이 있는 우드, 이쪽 면은 화이트로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 우드, 모두 화이트 혹은 어떤 양쪽이 똑같아 보였다면 식상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조금 고급스러운 우드, 이쪽은 완전 매트한 화이트를 시공하면서 대비가 되고 마루와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깔끔한 현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닥에는 구정마루, 원목마루를 사용을 했는데요. 폭이 좁은 강마루보다는 이렇게 긴 복도 공간에는 광폭의 원목마루가 더욱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쪽 화장실 앞에 센서를 시공을 하고 안방 앞에 센서를 시공을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이제 긴 복도라서 너무 어둡잖아요. 그런 복도의 어두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몰딩 히든도어 종류로 시공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몰딩을 돼서 천장은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벽면인데 이 벽면을 페인트가 아닌 필름으로 시공했다는 겁니다. 우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페인트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름을 시공하는 분이 많은데 벽면 또한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 벤자민 무어나 뭐 여러 가지 국산 제품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에도 강하고 변색에도 강하게 되죠. 그렇지만 필름의 그런 오염도나 변색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오염이 되었을 때 필름이 더 내구성이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이 벽면을 석고보드 혹은 MDF로 시공을 하는데요. 석고보드는 이제 면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고 MDF는 아무리 고밀도 MDF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특성상 난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수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페인트가 갈라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퀄리티가 필름으로 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벽면인데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지금 홈이 파져 있습니다. 흔히 동전매지라고 하죠. 3mm 정도로 홈이 파져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유는 바로 필름의 폭이 최대가 1.2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이렇게 아래로 붙이기 때문에
이 필름 폭이 1.2m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공간을 계산해서 1.2m 이내로 동일한 크기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왜 1.2m를 똑같이 이렇게 일자로 붙여서 페인트처럼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느냐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고밀도 MDF, 일반 MDF더라도 목재는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덜 되냐 더 되냐가 이제 차이일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필름도 수축 팽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m 안에 놓지 않고 이것을 딱 맞게 겹쳐놨더라면 나중에 온도가 뜨거워지면 벌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차가워지면 수축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겹쳐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겹쳐놓는 방법은 줄이 쭉 가 있는 느낌이라서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1.2m 이내로 각 벽을 전체적으로 분할을 해서 한쪽은 고급스러운 우드, 한쪽은 매트 화이트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베란다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거실이 엄청 좁았죠. 이 공간을 당연히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장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장도 조그마한 우물 천장이 있으면서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게 정말 보기 싫고, 천장고도 기존에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현관, 복도까지 천장을 다 철거를 하고 스프링쿨러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우물천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우물천장을 크게 만들고 가운데에 살짝 내리면서 단을 주어서 간접 조명이 다 방면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메인 조명은 할로겐 조명으로 3개씩 시공을 해서 평소에는 할로겐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간접 조명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이제 누워서 TV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는 메인 조명이 바로 눈부시기 때문에 보통 간접 조명을 켤 수 있게 하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네, 창호는 KCC 뉴프라임 23mm 창으로 시공을 했고요. 기존 제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 손잡이를 안쪽도 똑같은 자동 손잡이로 시공을 해서 같이 닫힐 수 있는 걸로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쪽 벽을 치면서 TV를 안쪽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85인치 TV인데요. 보통 박스를 짤 때 안쪽에 구멍을 파서 매입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파서 매입을 했었을 때는 발열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TVD에 스위블 프라켓을 연결을 하고, 셋탑박스라든지 와이파이 공유기 등은 안쪽에 고정을 시켜서 깔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도 TV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쪽은 거실 소파 뒷면입니다. 소파 뒷면도 당연히 마이너스 몰딩과 무 걸레바지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요.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터닝도어 부분입니다. 원래 공사 전에는 이 터닝도어 시작 부분부터 이 뒷부분까지 일반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파가 항상 창문 하나에 겹쳐서 놓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굳이 이 부분에 채광이 많이 들 필요도 없고, 지금 너무나도 넓은 창호가 앞에 있고요. 머리 뒤편에 채광이 들면 밝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막았습니다. 과감하게 단열 작업을 하고 막았기 때문에 터닝도어로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처음 확장된 공간부터 이 터닝도어 끝부분까지 3m짜리 소파가 하고도 로봇 청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확장이 되기 전의 공간은 2m 소파도 놓기 힘든 공간이었는데, 확장과 구조 변경을 통해서 3m 이상의 소파를 놓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를 보시면 모루 유리로 시공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미스트나 아쿠아 유리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쿠아 유리로 시공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별로라고 해서 모루 유리로 바꿨습니다. 25mm. 이 주방 공간이 정말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냉장고장과 수납장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공해놓은 복도는 엄청 길지만 그 중간에 딱 구멍이 하나 뚫려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싱크대 공간은 이것밖에 안 됐고요. 또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답이 없었고,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면을 짰었을 때 이 식탁 위치 끝선이 이 벽 끝선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그 끝선보다 원래는 작았어요. 콘센트 정도만의 벽이었는데 벽을 더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거실을 확장해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히 이쪽은 넓혔고요. 이쪽은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완벽하게 막고 싱크대를 디귿자로 해서 여기에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을 놓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에게 바로바로 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벽을 연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벽을 LG 하이막스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벽을 하이막스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고요. 상판도 같은 재질로 시공을 함으로써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펜던트는 일자 LED 펜던트를 사용을 했고요. 색상은 저희 바닥이 월넛 색상이기 때문에 그거와 통일하기 위해서 월넛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방은 리바트 L100 다크스톤 제품이고요. 상부에는 엘리카 화이트 후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양쪽에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을 해서 이쪽에 이제 커피 머신이라든지 물을 끓인다든지 이런 걸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천정에는 라인 조명을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상부장 하부에도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조리하거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싱크볼은 백조 사각 싱크볼을 사용을 하고요. 이 리바트 수전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삼성 전기레인지인데 말 그대로 발열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상부에 노출시켜 놓은 채로 해놨고요. 하부에는 삼성 프리스탠딩 식기세척기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 식기세척기 색상은 최대한 하부장의 색상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내부를 구성을 보시면 이쪽은 보통 여닫이장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2단 서랍에 톡서랍장이 들어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서랍을 아일랜드 공간 쪽에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 와이프가 일을 하면서 서랍이 훨씬 편하다고 해서 서랍을 최대한 많이 넣었습니다. 이쪽 공간을 와보시면 원래 이 공간 자체가 발코니였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에 비스포크 냉장고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2대가 들어가려면 1.6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도 1.4m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럼 이 벽을 늘리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벽을 늘리면 이 벽만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쑥 들어가서 쭉 가는 거죠.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생각은 이쪽 벽에 맞춰서 전체 벽을 치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약 10cm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비록 10cm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거실 자체가 넓기 때문에 10cm는 크게 티가 나지 않고요. 그 10cm 안에 단열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열 성능도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통해서 라인 정리 그리고 단열 효과 함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짜투리 공간에는 키 큰 수납장을 이용해서 이제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좌측 공간에는 4도어 비스포크 냉장고, 3도어 비스포크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상부에도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 발코니 확장 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의 이 바닥 부분은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서부터 욕실이 시작되면 좋은데 이 바닥에 배관이 지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바닥이죠. 네, 이 공간은 일반 거실 욕실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샤워 수전입니다. 샤워 수전을 보시면 보통 요 위에 이렇게 달려있거나 해바라기 수전이 달려있거나 합니다. 그러나 사용을 하시는 사용자, 즉 제가 되겠죠. 저는 이 위에서 걸어놓고 샤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바닥에 놓았느냐? 이거는 바로 상부장 때문입니다. 보통 욕실 같은 경우에는 세면기, 양변기, 욕조 혹은 샤워부스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간까지가 화장실 공간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거울 상부장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간다면 정말 엄청 넓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쪽 상부장에는 유압식으로
타일로, 이쪽에는 여닫이로 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거울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 30평대 화장실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공간을 구획을 했습니다. 젠다이를 시공을 했고요. 이 젠다이는 포셀린 타일 졸리컷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기를 시공을 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광 스테인레스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단점은 물때가 조금 많이 낀다는 거, 그거는 꾸준히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타일을 보시면 약간 그레이 톤의 타일인데 줄이 가 있죠. 아쉬운 거는 이 모든 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 맞게 하고 가는데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타일을 시공할 때는 항상 줄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욕조를 보시면 이쪽 치마라고 하죠. 치마 쪽은 타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어지는 연장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되게 넓어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 욕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테라조 베이스입니다. 정면에 고급 우드 타일을 설치를 해서 너무 가볍지 않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면에는 원목 우드 선반, 타원형 거울을 설치하고 뒷부분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네, 양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플랫 라운드 비대 일체형 양변기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양변기의 장점은 리모컨 기능이 있는 건데 소변과 대변 물내림, 세정, 비대, 온도 조절, 수압 조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리모컨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면대는 조금 작은 세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굳이 안방에 물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세면대를 선택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가벽에 있습니다. 가벽을 설치할 때 무조건 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방수 석고 같은 걸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바닥에서 조금 띄어서 시공을 하겠지만 결국은 물이 닿는 부분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몇 년 후에는 썩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적으로 쌓아서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특히 30평대 아파트들은 욕실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조적을 쌓았을 때 정말 좁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벽바닥을 철거를 하고 정확한 공간 계산을 통해서 이 조적벽이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실제로 샤워를 했을 때 큰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사이즈를 계산 후에 조적벽을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샤워 공간은 왼쪽 벽이 조적으로 막혀있는 아주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조적벽이다 보니까 가운데에 조금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샤워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정면에는 무광 스테인레스 샤워 수전으로 시공을 했고요. 세면 공간과 함께 젠다이를 시공을 해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 드레스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손잡이는 도무스 제품으로 이제 아주 고급형 손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손잡이입니다. 네, 드레스룸입니다. 이 공간에는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좁은 공간이었고 이쪽 벽이 뚫려 있는 공간이었는데 벽을 막아서 하나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꼭 기성 제품을 이용해라 라고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블랙 프레임에 오크 재질로 깔끔한 드레스룸 수납장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제작을 했던 서랍장입니다. 저희 신혼 사진도 있고요. 드레스룸 특성상 골고루 이제 조명이 비춰줘야 이제 옷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에는 4인치 매립 조명으로 시공을 해서 이제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삼성 에어드레서 대형 크리스탈 미러 스타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에어드레스는 정말 편해요. 옷이 먼지가 묻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딱 넣으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사는 거를 꼭 추천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은 저희 부부의 취미생활을 고려한 방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취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취미생활을 고려한 방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간단하게 서재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 또한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벽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확장을 해서 막았고요. 이 공간은 개인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책상을 주문을 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이 없었어요. 저희 가구 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그런 책상을 주문을 했고요.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가운데에는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서랍을 시공을 했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컴퓨터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할로겐 조명을 시공했고요. 메인 조명으로는 눈이 편안한 엣지 조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개인 취미생활 소품이나 책,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취미생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와이프는 BTS를 많이 좋아하는 이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책 많이 읽으세요?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의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하기 편리한 것보다는 좀 아늑한 공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면에는 템바보드를 시공을 하고 나머지 벽면에는 어두운 청록색 색상을 시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 템바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필름이 붙여져 있는 템바보드도 있고 원목으로 되어 있는 템바보드도 있습니다. 이 템바보드는 원목인데 편백나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향이 엄청나게 강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피톤치드 향이 전체 공간에 퍼져서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는데요. 밑에도 콘센트가 있습니다만 숨겨져 있고요. 여기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기본 스위치 있는 공간에도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따로 벽 쪽에서 편하게 온오프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쪽 천장을 보시면 간단하게 조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할로겐 조명이 되어 있고 간접 조명이 되어 있어요. 누워 있을 때는 메인 조명은 눈에 그대로 부시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따로 활용을 해서 평소에 누워 있거나 눈이 부시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혹은 둘 중에 한 명이 잠을 잘 때 이렇게 두 종류의 조명을 선택을 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네, 이곳은 파우더룸입니다. 기존에는 파우더룸 벽이 이만큼 나와 있었고요. 공간이 되게 좁았는데 넓혀서 개방감이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원슬라이딩 도어인데요. 부부 생활 패턴상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씻거나 머리를 말리거나 했었을 때 소음이 침대 쪽에 전달이 돼서 잠을 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슬라이딩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문을 열어보시면 기존 위치대로 이쪽이 파우더룸, 이쪽이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파우더룸과 붙박이장의 정확한 크기를 맞춰서 시공을 해서 거의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이 공간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 콘센트를 시공을 했고요. 천장에는 이쁜 펜던트, 정면에는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거울을 시공했습니다. 이쪽 공간을 보시면 딱 봐도 붙박이장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내부의 구성이 다릅니다. 안방 욕실 자체에 수납 공간을 적게 만들고 이 한 칸을 욕실 수납 공간, 이 한 칸을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는 문을 반쪽밖에 열 수 없기 때문에 이불 수납 공간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드레스룸 자체는 따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으로 정말 급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옷들만을 수납할 수 있게 했어요. 네, 발코니 공간입니다. 세탁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안방 발코니 공간까지 확장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납 공간도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 곳을 보시면 지금 벽이 되게 어두운 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캐슬톤이라는 재질입니다. 캐슬톤은 돌을 갈아서 만든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많이 쓰는 탄성 코트 혹은 수성, 유성 페인트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내구성이 강합니다. 물론 단열 이런 효과도 뛰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기를 제대로 안 시킨다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곰팡이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타 페인트는 문질러서 자국이 남지만 캐슬톤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외부용으로도 많이 쓰는 페인트고요. 이쪽 공간을 보시면 우수관이 있는 공간인데 수납 공간이 워낙 집에 없다 보니까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요. 천장에는 자동 빨래 건조대를 설치를 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34평형 저희 집 인테리어 현장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